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로 AI 관련주들이 반등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4%, 마이크로소프트가 6%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2의 효과로 유료 회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9% 넘게 급등하며 기술주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의 합작 회사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글로벌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텍사스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며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과 접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면서 증시에서는 남북 경협 관련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면서 설 연휴 이제 앞두고 있죠. 또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저는 마지막이니까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내일 또 하루 거래일이 남았으니까 필요한 정보들 방송 통해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주식광장 통해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기보다 조금 관망하면서 다음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된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럴 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런 상황이 나타나리라는 걸 예상을 못하셨던 분도 없을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이후의 전략을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상황 간략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 1.24% 하락하면서 2,515선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3% 하락한 724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연휴가 다가올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거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연휴 직전에 자금 확보를 위한 포지션 정리 과정에서 수급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이런 하락세, 또 내일 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파란 흐름들, 연휴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보유 종목의 하락폭이 자꾸만 커진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한다 그러면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팔랑거리실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대표님의 고견을 조금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사실 설 연휴를 앞둔 이런 경계심 그리고 긴 또 연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급 공백이 또 국내 증시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미리 대비하신 분들은 사실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들이야 긴 흐름을 가지고 전략을 이어가면 되지만은 신규로 새롭게 접근을 하신 종목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오늘 하이닉스 실적을 또 빌미로 이렇게 증시 전반적인 매물이 출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강세 흐름을 이어오던 소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종목들에서 조금 더
더 강한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긴 연휴를 앞둔 경계심에 의한 또 매물이기 때문에 큰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또 확신을 갖기에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증시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또 대응이 필요하겠고 사실 하이닉스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이다 보니까 세론이 조금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장중에 일부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으로 또 낙폭을 키우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서 또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은행이 내일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증시에서 뭐 노출이 되어 있던 재료이죠. 다만 증시가 빠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빌미로서 재료가 반영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내일까지도 일부 오늘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좀 감안을 하셔야겠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혹은 낙폭을 추가적으로 키우는 종목이 업종이었던 것인지 혹은 오늘 빠진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하면서 일부 반등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 꼭 체크를 해 나가는 또 흐름으로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SK 하이닉스 실적이 뭐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세론이 나왔다면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뭐 HBM 관련주들 좀 살펴봐도 좋은 시점이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뭐 AI 관련해서 또 뒤에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오늘 빠진 움직임 속에서도 일정 구간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또 확인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또 지켜본다면은 충분히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안에서 또 유리기판 테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면 HBM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의 이 핫한 걸 끌고 갈 수 있는 유리기판에 지금이라도 탑승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어느 한 가지를 특정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핵심적으로 HBM을 좀 더 보시면서 유리기판 아직 눌려 있는 종목들 손익 측면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HBM 관련해서도 네. 뭐 장비주들도 있고 관련주들이 여전히 저가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증시 흐름 동반되면서 치고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좀 살피신다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태까지 빛을 보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올라갈 일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래에 있다고 해서 꼭 뭐 주가 자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살펴볼 때 여전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뭐 고영가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이슈가 터져주면서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면은 뭐 당장의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여유 있게 우리가 또 보유자의 영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HBM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뭐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간은 HBM에 두고 지금 시장의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게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이 있다면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략 세우실 때 대표님의 코멘트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눈여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박빙으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김문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수급도 부재하고 특별하게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로 수급이 싹쓸이 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화력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또 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체크를 했습니다만 시간 내에서 보니까 일부 수급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고 다만 또
시간에 현재가 마무리된 지점에서 내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해서 일정 구간 지지를 받는다면은 지금 들어온 수급 충분히 특히 내일 거래일에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해서 일정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들어온 양봉이 기준봉 삼아서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좀 유리한 구간이 왔을 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내일까지도 수급이 부재한 상황은 역시나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시초가까지 한번 들여다본다면 내일까지는 충분히 화력을 뽐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단기 공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의 시초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또 어느 쪽으로 쏠렸을까 대표님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LS일렉트릭, 3위 네이버, 4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5위는 루닛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통일성이 있는 날도 있었고 중구난방인 날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약간 제각각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다소 들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이 5가지 종목을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해서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호실적을 또 보여주면서 역대 4조를 넘어가는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수급이 쏠리는 영향이 있었고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도 LS가 굉장히 또 호실적을 발표했고 공급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실적 시즌인 만큼 이런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또 종목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선별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이버 역시 AI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로봇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죠. 해서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말 그대로 조정 장세를 보였음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해서 수급이 또 몰리는 종목들 중에서 후발주 혹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관찰하는 종목으로서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탑5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가지 종목이 속해 있는 이 업종군들을 다 살펴본다는 건 사실 무리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목 중에 대표님이 꼽으시는 세컨픽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5가지 종목 다 유망한 종목이다 보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으로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습니다. 오늘 호실적 발표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 흐름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일부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밀렸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밀렸다는 것이겠죠. 해서 굉장히 호실적을 명분으로 5%대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장중에 연출했지만은 어쨌든 종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했을 때 내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수급이 부족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렇게 재료가 쏟아졌음에도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또 연휴를 거쳐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미증시 또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시황이 또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이탈 혹은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 체크를 해 나가야겠죠. 그랬을 때 정말 황제주로서 100만 원 선 위쪽에서 머물러 준다면은 다시 한번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적으로 또 굉장히 시간이 지나야겠죠. 해서 오늘 이렇게 강한 또 좋은 재료와 좋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컨픽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짚어봤습니다. 호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장 흐름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체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의 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그렇다면 뭐 제약바이오를 다 살펴보는 게 좋은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업종 자체는 어떻게 보실까요? 업종 자체 뭐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네. CDMO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CDMO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더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선별을 해 나가야 된다. 어떤 섹터 테마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수급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뭐 소위 말해서 가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혹은 아래쪽에서 또 저점을 잘 다진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좀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더 체크를 해 보시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그리고 CDMO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 부분부터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앞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만나보는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들 그 가운데 세컨픽, 원픽까지 여러분이 추가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에서 파생되는 다른 종목들의 대응 전략들도 힌트로 다 얻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탄탄한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전략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컨픽을 만나봤기 때문에 당연히 원픽을 만나봐야겠죠. 에릭픽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가지 종목 조금은 제각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바이오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관심을 받았었던 쪽일까요? 아닐까요? 뭐 오늘 증시 움직임에 비해서는 강한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오. 있겠습니다. 해서 루닛 차트 바로 살펴보면서 또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뭐 굉장히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움직임 속에서도 양봉을 유지했고 다시 한번 저항대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해서 뭐 5가지 종목들이 분명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 상승이 예상되지만은 지금 또 접근을 노리신다면은 이 루닛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그간 강한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에서 추가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완전히 또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증시 흐름을 또 감안해야겠죠. 그런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전략을 가져갈 때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지지를 명분 삼아서 다시 한번 고점 저항대까지 돌파를 또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것인데 이런 종목들은 명확한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최근 구간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 흐름 따라서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수로서 전략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접근을 해야 우리가 애초에 이 눌림목에서의 지지를 염두에 둔 접근이다라는 점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 현재 구간 가능하다 보고 있고 7만 원 부근이면은 접근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5,700, 900원 이탈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료 AI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업황적인 분위기와 명분을 가지고 접근했다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혹은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빠졌다 할지라도 애초에
세웠던 전략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위쪽으로 갔을 때는 저항대인 85,000원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런 또 증시 휴장이 있는 일정 속에서 적절한 전략이지 않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다 5 종목 함께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오늘의 에릭픽은 바로 루닛이었는데요. 의료 AI 관련주로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세를 뽐내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현재는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이런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를 여러분이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점 저항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 눌림목에서 잠깐 고개를 들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매수가 7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를 최고점 부근인 8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손절 라인까지도 잡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손절가까지 57,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가격 전략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루닛 말고 내가 이 후발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오늘 밀착 종목으로 AI와 관련해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슈도 만나보시면서 밀착 종목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화력을 뽐내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BHI 이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1월 16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17% 넘게 오르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더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죠. STX 엔진 1월 7일 방송에서 공개하시고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하셨는데 보유 중이면서 26% 넘게 올랐습니다. 이 보유 중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신 거겠죠. 향후 대응 전략까지 내가 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표에서 만나봤던 종목들, 보유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나갔던 건 내가 그냥 덮어두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을 만나볼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에서 새롭게 밀착 종목 2가지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들에 한해서는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전략으로 받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만나봤던 밀착 종목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업황 분위기는 어떨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 이 후발주로 한번 노려보셨는데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뭐 조금 정정을 하자면 네. 요건 후발주가 아니라 네. 대장주를 좀 쫓아간 그렇죠. 매매였죠. 그런데 STX 엔진을 먼저 공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략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해서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는 구간이었고 사실 원전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쫓아가야 되나 혹은 좀 기다려야 되나 좀 애매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BHI를 지난주 목요일이죠. 소개를 드리고 금요일 함께 공략을 했는데 고점에서 쫓아 들어갔고 일부 눌림이 있었지만 사이클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연출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항대로 작용했던 19,000원대 완전히 돌파를 하고 오늘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의 이런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후발주를 노리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이용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소위 가는 놈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조금 쫓아 들어갔죠. 그러한 측면에서 전략을 일부 종목들에 비해서 좀 다르게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함께 하시는 팍스통신망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설명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고 이 원전 관련해서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관련해서 SMR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전력 설비 그리고 뭐 HBM도 그렇고 굉장히 고점에 있는 조선도 그렇죠. 고점에서 매물대가 일부 출회되는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들이 일부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한 이 원전 관련해서 BHI 공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뭐 저항대에서 눌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비상 계엄이라든지 뭐 증시를 둘러싼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잘 받고 저점을 꾸준히 올라오는 움직임 속에서 마침 또 굉장히 호재가 터졌고 시세가 분출된 구간이었습니다. 해서 뭐 이러한 부분에서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요인들은 많습니다만 결국은 이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혹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함께 하시는 팍스 통신망 방송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힌트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가지고 어려운 증시 흐름 저와 함께 하시면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원전 관련주였죠. BHI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17%대의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서 대표님의 전략 받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계좌 안에서 빨간불을 켠 채로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라파워의 건설 허가 소식이 전해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도 고점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 보면은 매도 시기를 놓쳐서 갑자기 수익이 손실이 되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이번에는 제대로 수익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추가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받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BHI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원전 내가 지금이라도 뭐 다른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원전의 이 업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아래쪽에서 저점을 잘 다지고 올라온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까요? 뭐 일정 구간 저항대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살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그 기간적으로 뭐 차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중장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부 높은 종목이라면은 일정 구간 만족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다른 또 눌려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미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장기를 본다기보다는 그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섹터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는 부분이 원전이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가운데에서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종목별로 전략을 다르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그 안에서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영 감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적인 흐름도 대표님께서 살펴주시고요. 그 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 오픈을 해주십니다. 내가 밀착 종목 말고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이 종목들까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더욱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죠.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만나보기 아쉬우니까 또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시세를 뽐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서까지만 해도 수익이 13%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벌써 7%포인트나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트랙 I였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우주항공은 머스크 효과로 계속해서 일컬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세트랙 I가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렇다면 또 대표적인 걸로 한번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여전히 아래쪽에서 눌려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다른 섹터도 그렇고 지금과 같이 수급이 좀 쏠리는 장세에서는 같은 종목이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도 사실 BHI 같은 경우에도 눌려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장세 그리고 시황 업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항공 오늘 시장 흐름 따라서 일부 매물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 속에 있고 오히려 시세를 분출한 종목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소개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비해서 또 추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작년 또 연말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 시도를 하는 구간을 포착했고 계속해서 우주항공 지켜봐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구간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확실히 이렇게 좋은 구간을 챙겨 가시고 계시죠. 해서 고점 기준으로 20%대 이상 상승 구간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 흐름 따라서 또 매물이 나왔지만은 보시다시피 5일선 아래쪽으로 또 이탈하지 않고 갭을 띄었던 구간 일부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흐름 유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준비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명분들 그리고 시황적으로 업황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종목이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상승 구간이 높은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에서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메인 종목 삼아서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또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와 함께 박스통신망에서 이러한 종목들 한두 가지 많게는 3개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국내 증시 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설 연휴 앞두고 그리고 전후로 시장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포트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함께 준비하실 분들은 방송 중에 꼭 박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국내 증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주항공 안에서의 세트랙 I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BHI도 그렇고 세트랙 I도 그렇고 사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상황,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건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가는 종목은 더 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전략대로 라면 이렇게 가는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셨죠. 요즘 같은 장세에 더욱더 대표님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향후 대응 전략들,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다 한번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앞서 만나봤었던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가운데 에릭픽, 그리고 지금부터 만나볼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50분 동안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세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슈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AI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AI와 관련해서 육성한다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뭐 신선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AI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이런 AI 관련해서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HBM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도 테마성 재료로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료이겠죠. 해서 뭐 장전부터 이미 나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바로 관련주 한두 가지 살펴보면서 밀착 종목까지 빠르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바로 이 마음 AI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차트 자리만 봤을 때에는 장기 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근 구간에서 이 음봉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1월 6일 고점을 또 달성한 이후에 매물이 출회되었는데 뭐 추가 이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꾸준히 이런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금 구간에서의 또 추가적인 돌파 이후에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이 일정 구간 장기 이평선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올라서서 유지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만은 오늘 일봉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전 저항 때 또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많은 또 종목들이 이 AI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만은 설 연휴 앞두고 관망세 또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해드렸죠. 그랬을 때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가기보다는 일부 선별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사실 AI 모멘텀이 지속된다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연휴가 지나서 혹은 연휴 지나서 금요일 다음 주에 접근을 해도 충분히 여유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마음 AI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리 지키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매물 소화에 부담이 어느 정도 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가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밀착 종목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계속해서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인데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을 이미 조금 많이 받아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관심을 많이 받았고 앞서 마음 AI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그 말을 또 전략으로
시장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AI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실질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그 실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부분이 매출이 되겠죠. 해서 올해 AI 매출이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달할 전망입니다. 뭐 관련 종목들 기업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액수이다 체크를 하실 수 있겠고 꾸준히 이런 정부 대상의 AI 사업의 수입 올해 특히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현재 주가 또 굉장히 잘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바로 차트까지 살펴보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뭐 앞서 보신 마음 AI와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보자면은 이미 강하게 매물 출회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해서 장기 이평선 이탈을 시킬 정도로 매물 출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또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준 종목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에 비해서 또 지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내일 당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기회를 준다면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야 우리가 정말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한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AI 관련해서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에 방송 이후에 바로 라이브 통해서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AI 안에서 지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AI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밀착 종목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딱 올라가기 십상인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내려오기는 했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또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크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품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어떤 건지 알겠다 눈치채신 분들이라도 향후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의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수익 극대화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세세한 전략들은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AI는 잠시 뒤로 넣어두고 이제 두 번째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감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과 접촉할 것이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시에서 지금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조금 반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슈로 접하시는 분들이라도 에이, 나랑은 안 맞아 라고 덮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는 걸까요? 그렇죠. 뭐 앵커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테마성 재료들이 반영된 종목들이 분명히 수급이 쏠리면서 네. 유리한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를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드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 내일 또 그리고 금요일 또 이런 수급 공백이 좀 예상되죠. 그랬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증시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 남북 경협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트럼프가 이런 또 손을 내미는 제스처와 함께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상반된 또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특유의 이런 협상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런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실체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몇 가지 뭐 관련주를 살펴보자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스페코라는 종목이 있죠. 제가 이런 관련주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에서 이미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 최근에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이런 매집의 흔적을 보여준 구간에서 내일 또 다시 한번 강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중요하겠고 그러했을 때 저항대인 또 4,250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장 막판까지 유지를 잘 하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정 구간 오늘 종가 위쪽에서 마무리가 된다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남북 경협 테마를 가지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관련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시면은 충분히 유리한 구간을 주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급 공백 현상 속에서 그래도 남북 경협 테마가 테마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해보기 용이하다라고 대표님께서도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는 에릭 대표의 성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항상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도 하나 만나봤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으로 공략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착 종목 조금 더 재료를 많이 품고 있으면서 탄탄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시는 종목일까요? 이런 테마성 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에 대한 강도는 시장이 실어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실질적인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죠. 해서 종합석재 업체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드리면 뭐 종목명 이미 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과거에 이런 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금강산 개성 관광산업을 맡아온 이런 재료가 남북 경협 관련해서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재료보다는 차트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까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뭐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남북 경협에 대한 재료가 실리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또 저점에서부터 저점을 꾸준히 올려오면서 강한 시세 흐름을 만들어줬고 현재 구간 또 저점을 잘 유지하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며칠 전에도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현재 구간 눌린 구간의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를 한 캔들까지 연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도지 캔들과 또 여러 가지 시황적인 흐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상방으로 돌파 시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굉장히 용이하다 보고 있고 뭐 내일 단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 우리가 미련 없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내일 강한 움직임을 이용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일정 구간 위쪽에서 유지를 하고 종가를 마무리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꼭 내일 한번 담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 10시 40분에 라이브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릴 테니까 방송 중에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 경협 관련주로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재료보다 차트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을 최근에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매물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말 어느 정도로 짧게 보시는지, 바로 설 연휴에 슈팅을 기대하시는지 그 정도만 힌트를 좀 줘보실까요? 내일 당장 또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온 종목이고, 추후 흐름을 봐야겠지만, 단기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수급적인 또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한 증시 흐름을 가져간다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의 내일장에도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초단기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세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주식광장 진행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